Me better when I'm with you.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후쿠시마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음식은 지금 검증되지 않는 방사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그 부작용을 겪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입 금지에 대한 조처를 내리자 일본이 제소를 했어요. 그리고 WTO가 일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한 이유도요.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뭐냐면 2011년도에 이제 일본 수산물 이제 거기에 방사능 위험이 이제 높아지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일단 이 어획이 된 이런 물고기들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 특별 조처를 내렸는데 일본 정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15년도에 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있는 음식을 안 먹겠다는데 이걸 WTO에는 어떻게 패소 판정을 내릴 수가 있냐고 한국이 참 진짜 황당합니다 이거. 아니 우리나라에서 먹기 싫다는데 왜 이게 누구 마음대로 저거를 WTO가 막 결정을 해서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정하는 것도 졸라게 웃긴 거고. 더 미칠 노릇은 일본 정부 수입 규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49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은요, 한국에게만 강력하게 이 항의를 제소를 한 거예요. 여기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등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 8개 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의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차별적 항의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새끼들의 이 더러운 이 정신문화, 약육강식에 대한 문화가 여기서도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WTO는 왜 일본에게 손을 들어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금 방사능 음식 먹고 죽어라 이거야 뭐야 도대체. 왜 한국만 항의를 해, 한국만. 그리고 왜 WTO에서는 한국에서만 항의하고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것을 갖다가 일본에 손을 들어줘갖고 우리나라에 저런 음식을 팔게 만들고 있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저 WTO가. 이 WTO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지 한번 봅시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단체가, 유대인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N, GATT, IMF, ITO. 이게 이제 이후에 WTO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세계은행 있지 않습니까? WB.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 다 유대인들이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WTO가 유대인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환경 철학자 겸 환경 운동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반다나 시바라는 이런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비주류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혀 공신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죠. 노벨상까지 탔던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WTO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WTO 농업 협상은 카길 협상으로 고쳐 불러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카길이라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대인 메이저 곡물 기업 아닙니까? 이 카길과 현재 손잡고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방송에 말씀드렸죠. 하림이에요. 하림이 지금 동북아 쪽으로 이 카길이 만들어낸 이런 쓰레기 같은 식품을 팔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페노션 인수해가지고 지금 그 뒤치다거리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6.25 전쟁 나서 그 식량 원조를 누가 해줬냐면 카길이 해줬어요. 그래서 카길이 한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식량 원조를 해줘가지고 막대한 이 이윤을 챙겨 먹었고, 카길이 국내 본격적으로 이 밀을 유통시키고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삼성 때문입니다. 이 삼성이 수입업자와 가공업자에 선정이 됐고요, 이 기업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삼성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바로 WTO가 누구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깽판 아닙니까? 뭐 명분도 없어. 일본이 한국한테만 지랄을 했는데 WTO가 그래 생각해보니까만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팔아야지 왜 일본은 한국한테만 지랄을 하고
WTO는 그게 맞다고, 그거를 갖다가 패소 판정을 내려. 진짜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들 그냥 꼴린 대로 하고 있어요. 미친놈들이. 이거는 그냥 긴 말 할 거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하에 놓였듯이 지금 경제 식민지하에 유대인 놈들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팔고 있다. 우리의 식민지의 이런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ING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순간이 후쿠시마 음식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가 아니고요. 바로 유통과 관리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보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수부가 이 형량 하한제를 일단 도입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요. 5년 이내에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이렇게 이제 강화를 했는데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살인 미수죄, 살인죄와 거의 비슷한 형량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거 위험이 처해질 수가 있는 이런 거를 저 정도 법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것도 솔직히 저거 진짜 너무 가벼운 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가볍냐면요. 자,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4,000건 이상이 지금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자, 과거 5년 동안 대략 1만 9천 건 정도가 이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 중에 1만 2천 건 정도 형사 입건 처리했고요. 641건을 고발 조치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형을 받는 경우는요. 300건에 거쳤습니다. 300건. 그 징역형을 받은 300건도 봤더니 형량이 다 10개월 미만이었어요. 1년이 채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 형량이 낮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내겠지. 아니요. 평균적으로 벌금을 내는 벌금형이 170만원 선이랍니다. 그리고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까지도 이 원산지 표시 위반자들과 재범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거의 뭐 차이가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진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후쿠시마 음식이 바로 저런 원산지 표시의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걸 판별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 즉 우리가 후쿠시마 음식인지도 모르고 후쿠시마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우리는요, 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지금까지 돈만 벌면 그만이야. 우리나라는 돈만 벌고 남이야 무슨 독약을 먹든 방사능 음식을 먹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왜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돈만 벌면 장땡이 나라니까. 그리고 형량에 따라서 죄책감을 가져요. 죄가 무거우면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양심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저기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철조가리들, 그런 방사능 때문에 철조가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갖고 와서 사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업자들이 유통 몰래 해가지고. 이런 철조각들이 다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주거지나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요, 돈만 낸다면 지 애비애미도 팔아먹을 놈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돈에 타락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잘 관리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후쿠시마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농산물 같은 경우는요, 이 원산지 표시 기준이 바로 생산, 채취, 사육한 장소에 따라서 국산과 국내산, 수입산으로 표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산은요, 우리나라에서 자라서 생산해 와서 우리가 직접 먹게 되는 과정을 국산이라고 하고요. 국내산은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제조가 됐을 경우
그 다음에 한번 이게 거쳐서 손을 거쳐서 식품으로 완성됐을 경우는 우리가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수입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바로 물건이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아무런 뭐 이게 손질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국산과 국내산 분명히 다른 제품이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수산물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수산물 경우는요, 생산, 채취, 양식, 포획한 장소에 따라 국산, 국내산, 인근 해산, 원양산, 수입산으로 표기한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이거 구분 불가합니다. 국산, 국내산, 인근 해산, 국내산인데 인근 해산일 수도 있고, 원양산인데 수입산일 수도 있고, 국산인데 인근 해산일 수도 있고, 왜? 포획한 양식이거든요. 장소, 포획한 장소에 따라 진짜 애매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자, 기타 어필의 경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양식된 경우에는 국산, 이식산으로 하고 6개월 미만 양식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후쿠시마 물고기를 어렸을 때 가져와요. 새끼 때 가져와가지고 그걸 키워. 그리고 6개월 이상 성장하게 되면요, 그 국산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지금 걱정되는 식품이 뭡니까? 그렇죠. 가공식품이죠. 대부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가공식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가공식품의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2%는 무시하는 거죠. 그냥 원료가 있는 그 원료 그대로 그냥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배합 비율이 저 98% 이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딱 두 가지만 표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수산물이나 후쿠시마에 이런 식품들이 들어오더라도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후쿠시마산 수산물들이 재료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조미료나 이런데 들어가는 재료가 된다면 표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짧게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너무나 경량하다, 너무 가볍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산을 WTO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정식적으로 일본의 이런 수산물들이라든지 농산물들이 수입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저것을 걸러낼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도, 그 다음에 자신들이 차익을 남기기 위한 욕심 때문에 저러한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원산지 표기를 속이는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법을 우회로 피해가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 수입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쿠시마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섭취하는 것을 절대 막을 수도, 그 다음에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국이 WTO에게 제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날 건지는 올해 안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고, 더욱이 이 지금 제소 신청이 불안한 게 뭐냐면요, 한국이 최초로 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가지고 제소를 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걸 가지고 판례로 항소를 하거나 이걸 다시 상소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한국을 절대 자기들과 동등한 나라의 입장으로 보이지 않다라는 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 패소는 됐지만 다시 제소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에 후쿠시마의 음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저기에서 다시 한번 패소 판정이 나게 된다, 뭐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저는. 그러면 우리는 진짜 먹거리 엄청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때 더 민감하게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